B형 서술형 1번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 1번을 보시면 이 수학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수학습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수학 교사와의 면담 내용의 일부를 따서 김 교사의 사례와 박 교사의 사례에 대해 지문 사항이 있는데 일단 김 교사의 사례를 보시면 학생들이 요 기억 상황이 있는 거죠. 기억 상황에서 수개념을 크기와 관련 짓는 것은 이 자연수를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유용하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음수를 학습하는 음수 학습할 때에는 수개념을 확장하는데 방해가 돼요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박 교사의 사례를 보시면 박 교사의 사례에서는 저는 수학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니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명백한 실마리, 명백한 이 실마리를 제공하고 성급하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 유도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 교사의 니은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지문 사항에서 문제를 보시면 브루소의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 발생적 측면에서 음수의 정의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서술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교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쓰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선 기억에 대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자면 저희가 브루소의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어떤 이러한 특정한 맥락에서는 유용했던 지식이었으나 이렇게 더 넓어진 문맥에서는 바로 부적합해진, 즉 방해가 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인식론적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인식론적 장애의 뜻을 명확하게 스테이트를 해보자면, 결국 인식론적 장애는 특정한 맥락에서 성공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 학생의 인지 구조의 일부가 되지만 더 넓어진 문맥이나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는 부적합해진 지식을 바로
인신옥적 장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신옥적 장애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수개념을 크기로 하는 이러한 것은, 관련 짓는 것은 이 자연수 학습 상황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는 유용한, 성공적이고 유용한 지식이었으나, 그 자연수 학습 상황보다 좀 더 넓어진 문맥, 이나 새로운 문제 상황인 음수학습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개념을 크기와 관련 짓는 것은 방해가 되므로, 바로 수개념을 크기와 관련 짓는 것이 이 음수학습에서는 부적합해지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브루소의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에서의 그 개념은 바로 인신옥적 장애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럼 수개념을 크기와 관련 짓는 것이 안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음수 지도에서 그 음수 개념 발달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보시면, 결국 많은 수학자들도 자연수 학습 상황에서 유용했던 이 수개념을 크기와 관련 짓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인신옥적 장애가 발생하죠. 뭐 예를 들자면 자연수 빼기 큰 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작은 수의 제곱이 어떻게 큰 수의 제곱보다 클 수가 있냐라는 그러한 인신옥적 장애가 발생을 하였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은, 결국 이 음수 개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바로 이 방정식 x 플러스 a는 제로의 해를 구하는 데서 발생을 하였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방정식의 해는, 만약 이제 여기를 이제 자연수로 주는 거죠. a가 자연수일 때 이 x 플러스 a는 0의 해는 무엇이 되는가 라고 보시면, 결국 이 x는 마이너스 a, 즉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역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음수 정의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결국 이 형식 부력의 원리에 따른 음수 지도, 즉 형식적 지도를 해야 하는데, 결국 역사적으로는 방정식 이 x 플러스 a의 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음수 개념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음수를 이 방정식의 해로서 정의를 해주면 바로 이 역사 발생적 측면에서의 음수 정의를 도입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프로이덴탈이 설명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 프로이덴탈은 음수 지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나라고 보면은, 일단 음수 정의 부분은 바로 이렇게, 즉 방정식 x 플러스 a는 0의 해로서 그 음수 마이너스 a를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수 연산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여기서 잘 나오는 것처럼 그 형식 부력의 원리에 따라서 이 자연수 체계에서 성립하던
그러한 성질이 그 음수체계, 즉 정수체계에서도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음수 연산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덴탈이 말하는 음수 지도 방법인데, 이런 점을 통해서도 결국 이 수개념을 크기와 관련 짓는 이러한 인신욕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형식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결국 그때의 음수를 어떻게 도입하는가라고 보면은 이런 방정식 x 플러스 a는 0의 해로서 이 마이너스 a라는 음수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이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의 개념을 쓰고 그 현상의 이유를 보는 건데, 결국 니은 상황을 보시면은 학생들에게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리고 명백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유도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가르치는 상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토파즈식 외면 칠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토파즈식 외면 칠해가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결국 이것은 바로 교사학적 계약의 압박감 때문에 바로 이런 토파즈식 외면 칠해가 발생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교사학적 계약은 무엇이냐면, 교사는 가르쳐야 되고 학생은 배워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교사학적 계약의 압박감으로써 교사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이런 명백한 실마리나 유도 질문을 제공해서 학생이 답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제 토파즈식 외면 칠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을 보시면 메타인지 이동이나 형식적 고차, 그리고 조르단식 외면 칠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메타인지 이동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한 교사학적 고안물에 학생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개념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교사학적 고안물을 뭐 다루고 가지고 놀고 그런 것에 더 집중하는 현상이 바로 메타인지 이동이고, 형식적 고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출제가 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일반화된 공식의 의미보다는 그 공식을 암기하고 그 공식을 어떻게 잘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형식적 고착이죠. 그 다음에 조르단식 외면 칠해는 학생의 사소한 행동을 교사가 보고 과대평가 해서 이 학생이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구나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조르단식 외면 칠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교사 현상은 매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B형 서술형 1번에 대한 답은 어떤 방향으로 서술을 하면 좋을까라고 보면은, 일단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 인신욕적 장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 발생적 측면에서 음수 정의를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그 방정식 x 플러스 a는 0의 해로, 이때는 a가 자연수라는 점이 들어가줘야죠. 자연수일 때 그 해로 마이너스 a라는 음수를 정의함으로써 음수 정의를 도입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극단적인 교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토파즈식 외면치레를 쓸 수 있고, 이런 토파즈식 외면치레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교사는 가르쳐야 되고 학생은 배워야 한다는 이런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감으로써 일어난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신욕적 장애는 잘 알면 좋은데, 이러한 인신욕적 장애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인신욕적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 부분인데, 보통 이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상어로서 볼 수 있고, 일상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자생적 관념이 나오죠. 이런 자생적 관념은 생존력이 강해가지고 학습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그 학습한 개념과 자생적 관념이 서로 뒤섞여가지고 이 부적절한 개념 이미지를 형성한다 라는 점에서 인신욕적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직관 부분, 그리고 이 직관에서는 피셔바인의 1차 직관과 2차 직관으로 관련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학생의 그 피셔바인이 말하는 1차 직관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도한 일반화라든지 아니면 은유, 특히 운동 은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신욕적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원인들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B형 서술형 1번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